어저께 그 합격생들 보고 처음에는 제가 이분 누군가 싶은 게 다 변장을 하고 온 거예요. 변장 머리 다 시험 붙었다고 머리 다 새로 하고 메이크업까지 다 바꾸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술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연예인처럼 와가지고 일단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내년 또 이맘때 모이면은 제가 탬버린 기술 가르쳐 탬버린하고 이렇게 말 그날이 와야 될 텐데 저기 도시군 관리 계획 이제 강론해서 용도 지역 우리 드디어 용도 지역 공부해야 되는데 이 용도 지역이 우리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규제 출발이 용도 지역인데 이 용도 지역을 빨리 다 기억을 해놔야지만 뒤에 공부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용도 지역을 못 외우는 사람은 없는데 이걸 갖다가 뭐 한 달 후에 외우는가, 두 달 후에 외우는가 이것보다는 좀 빨리 외워놓는 게 앞으로 공부하기 편해요.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국토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일단 기본적으로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4개. 도시 지역, 그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요. 그래서 용도 지역 이렇게 기본이 4개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요. 여러분들이 낯선 곳에 가서 땅을 밟고 서 있으면은 4개 지역 중에 어느 하나로 지정돼 있다는 거 일단. 그러면 아주 예외적으로요. 4개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요. 뉴스에 보니까 서해안하고 남해안에서요. 섬이 몇 개가 발견이 됐대. 이 섬도 우리나라 거거든요. 이게 왜 발견이 됐냐 그러면 뭐 바다에서 무슨 뭐 폭발이 있거나 갖다 부딪히거나 그러면 섬이 생긴대 가지고 그래서 없던 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도 4개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용도 지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해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입안하는데 한 2년 걸릴 거야. 1년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입안 결정하는데 기본이 한 2년 걸릴 테니까 미처 지정이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는 4개 중에 하나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자, 저 도시 지역은 우리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그렇게 나와요. 그 얘기가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152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요.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곳이에요.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요. 우리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근처 남해안의 청정해역 근처 서해안의 갯벌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이런 데가 보통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딱 봤을 때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 보인다 싶으면은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자, 농림지역은요. 주로 농업이나 임업을 하는 곳인데 농지나 임야로 보통 구성이 돼 있어요. 보통 농지나 이제 산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봤을 때 농지가 많고 임야도 많고 그러면 다 농림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와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곳이 관리지역이에요. 중간쯤. 이게 관리지역입니다. 근데 이 관리지역은요. 2003년도 1월 1일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만들 때 관리지역을 만든 거예요. 국토계획법 만들 때. 그럼 이 관리지역 같은 거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이 관리지역이 예전에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는 2개였어요. 전에.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는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준도시지역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
두 개로 나눠져 있다가 두 개가 하나로 더해져서 지금의 관리지역이 된 거예요. 지금의. 예. 그래서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가 두 개가 더해서 지금의 관리지역 됐다. 그러면 시험에 준도시 지역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오지. 틀린 지문으로 계속. 예. 수없이 나와. 예. 그래서 공법은 과거의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과거의 내용이 다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현재 것도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과거 것은 틀린 지문으로 예상 문제거든. 또 과거 게. 왜냐하면 정답 시비가 없을 가장 좋은 문제가 뭐예요? 있다가 없어진 걸 틀린 지문 내는 거거든요. 무수히 많이 나온다. 이 두 개가 계속 틀린 지문으로. 예. 그럼 예전에는 용도적이 총 5개였어. 그다가 4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저 준도시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우리 농촌 마을에 가면은 읍사무소라고 있죠. 그 읍사무소 주변에 어떤 종류의 건물들이 주로 있나요? 읍사무소 주변에 있는 건물들. 은행, 우체국 있어요. 예? 파출소, 보통 지서라 그래. 지서 지방에서. 읍사무소에 군청은 없지. 예, 읍사무소에. 초등학교 보통 하나 있어요. 읍사무소 옆에 초등학교 하나 있고 우유 보급소, 신문 보급소, 법무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또 보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요. 우리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음식점도 쫙 있고 그다음에 다방도 있습니다. 청자다방, 솔다방, 수다방, 병원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 3대 다방이 청자다방, 솔다방, 수다방이라고 이 3대 다방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비교적 다양한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데가 바로 준도시 지역이고요. 준도시 지역을 딱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건물은요. 농어가 주택만 보여요. 농어가 주택만. 그러니까 이 준도시 지역 읍내를 딱 벗어나면 다른 종류의 건물은 허가가 안 나와. 농어가 주택만 허가 나온다고요. 거기가 바로 준도시 지역이야. 읍사무소 주변 예전에 준도시 지역. 이 준농림 지역은요.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준농림 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던 곳이 경기도 가평이나 양평이나 강원도 평창 같은 곳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준농림 지역 하나 그려보면은 여기가 경치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뭐 산이 이렇게 있고 드라이브 코스가 이렇게 있어요. 드라이브 코스. 차 타고 달립니다. 이렇게. 이 차야. 이쪽에 북한강이 막 흘러. 강물이. 멋지지 않습니까? 양쪽에 코스모스가 막 펴있고 가을에 막 그래. 달리다 보면은 갑자기 큰 건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나와요. 큰 건물들이.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봤더니 무슨 가든이라고 있어. 이 가든이 뭐 하는데요? 유황 오리 파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횡성 한우 팔고 그러잖아요. 간판도 엄청 커요. SBS 선정 맛있는 집. KBS 6시 내 고향 출연 맛집. 스포츠 서울 선정 맛있는 집. 많이 보셨죠? 막 몰려있고. 그 옆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러브 호텔 이렇게 있어요. 러브 호텔. 에덴파크, 로얄장, 뭐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쫙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 있죠. 여기가 예전에 준농림 지역이에요. 그러면 당시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정해졌는데 도시지역, 외지지역이 적용되는 법 들어봤죠? 국토이용관리법에. 이 준농림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개발 금지야. 일대는. 근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곳인데 평소에는 이게 허가가 안 나와. 가든이나 러브호텔이. 지자체장 선거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허가가 나와. 예. 운동해 주신 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그래서 요거 하나 허가 받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준농림 지역은 어디가 훼손이 되냐 그러면 길가에 훼손이 되는데 이것까지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산속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산속이. 왜 훼손되는 거 봤더니요. 주 5일제 근무제를 시행한 겁니다. 우리 주 5일제 근무제 때문에 우리 부동산 관련 법이 다 개정돼 버렸어요. 선생님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거하고 부동산은 무슨 상관입니까? 엄청나게 상관이 많아요. 주 5일제 근무제. 그래서 주 5일제 근무제가 몇 년도 했나요? 나는 5일 근무 해본 적이 없어. 나 7일 근무하기 때문에 나 기억이 못하겠네. 아마 2002년도일 거예요. 그때 은행부터 시작. 은행부터. 예전엔 토요일도 은행 했거든요. 갑자기 토요일 날 은행을 쉬겠다는 거야.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 은행원이구나. 세상에 금요일까지만 출근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그 폰뱅킹이 나왔어. 그때 폰뱅킹이요. 왜 토요일에 은행 안 하는 대신에 그 제가 제일 먼저 가입했잖아 거기요. 그래서 그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에는 우리가 당일치기 여행이에요. 당일치기. 이제는 1박 2일이라는 말이 처음 생긴 거예요. 주 5일제 근무하면서 1박 2일. 그럼 우리 1박은 경치 좋은 곳에서 할까요? 나쁜 곳에 하나? 다 어디로 갔냐면 다 준농림 지역 갔어요. 그리고 펜션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펜션이 처음 생긴 게 주 5일제 근무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제 펜션은 다 산속이야. 다 산속에. 숲속의 작은 집, 별빛 마을, 달빛 마을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다 예전에 다 이제 평죠. 준농림 지역에는 산속에는 다 뭐야? 펜션. 2002년도부터. 그 다음에 길가에는 에덴파크, 로얄장,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이런데 쭉 나와. 예? 뭐라고요? 왜? 아, 여러분 이 러브호텔도요 요즘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요. 러브호텔도요. 이거는 주식회사를 많이 보통 운영해요. 이게 보통 한 3, 40억 정도 하면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분 출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거든요. 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이거요. 예. 우리나라에는 모텔왕이라는 분도 있어, 모텔왕. 이분이 찍은데 모텔을 만들면은 대박을 치는 거예요. 모텔왕 있어요, 모텔왕.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적당한 때 만들고 적당한 때 팔고 나오고 용도 변경하고 다 합니다. 예. 우리는 모든 게 다 수익이야. 모든 게 다 부동산 하시는 분. 그래서 하도 많이 가서 보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다 알아요. 예. 이름도 다 외워. 예. 이름도 지어줘. 내가 이름도 지어줘. 예. 자, 그래서 이런 데가 다 준농림 지역이었는데 길가는 다 이런 거고요. 산속에는 다 이거야. 그래서 준농림 지역 땅값이 폭등합니다. 특히 이 펜션 때문에 1박 2일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가장 골치 아픈 데가 두 군데예요.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 난개발하고 난개발하고 이게 집값 폭등하는 지역 두 군데. 그래서 저 두 군데를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그 통합해서 2003년도부터는 그냥 관리 지역 그런 거예요. 중점 관리하겠다. 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저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지문에다 계속 틀린 지문 쓰는 거예요. 틀린 지문.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제가 옛날에 있었던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왜 설명하냐 그러면 그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요. 예, 틀린 지문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개가 나눠지는데 이 도시 지역도 다시 세분이 돼. 도시 지역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시 세분이 됩니다. 도시 지역이. 다시 나누어진다. 뭐 어떻게 세분이 되냐 그러면요. 도시 지역 안에는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택가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주거 지역 그래요. 주거 지역. 주거 지역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도시 지역 안에는 상가가 모여 있는 상업 지역도 있어요. 상업 지역. 도시 지역 안에는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공업 지역도 있습니다. 공업 지역. 그다음에 도시 지역이라도요. 건물 안 짓고 숲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서울숲 같은데. 거기를 녹지 지역 그래요. 녹지 지역. 이렇게요. 그러면 도시 지역은 다시 요 네 가지로 세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앞에 절 따서 주상공록. 도시 지역은 네 개로 세분된다. 주상공록.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는 처음에 용도 지역이 전 네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시 지역이 다시 네 개로 세분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늘어났는데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주거 지역이 또 세분된다고 쓰는 순간 탄식의 소리가 들린다니까. 이거 공부 잘못한 거 아닌가 막 싶어 이제 이거는 또 세분돼 이거. 예. 충격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뭐 다 외워진다니까 이거. 예. 주거 지역이 또 다시 세분이 돼. 그래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 주거를 이렇게 세분이 되는 거예요. 예. 아 선생님 제가 이것 외울 수 있을까요? 다 외울 수 있어.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준 주거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준자가 붙으면은
뒤에 끼 본래 기능이고 다른 기능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거 기능하고 상업 기능이 더해지는 곳이 준주거 기능, 준주거 지역. 그래서 주택 상가 섞여 있는 곳이 시끄러워. 저기는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기능을 더하는 것이 준주거 지역이다. 그래서 저기는 좀 시끄러운 곳입니다. 이게요. 제가 10여 년 전에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저기 왕십리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혼자 살 때. 그래서 이제 왕십리 여기에 있는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근처 부동산에 들어갔거든요. 그 남자 실장이 자기를 따라오래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현재 비어 있는 데가 있다고 따라가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중개사 시험 봤는데 자기 이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려웠냐 했더니 공법이 제일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라는 거야. 그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 준주거 지역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주거 지역에 준하는 곳이래. 그래.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을 더한 곳인데 그래서 내가 떨어질만 하구나. 떨어질만 하구나.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학원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저 뒤에 그 젊은 청년이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보니까 바로 그 실장인 거예요. 실장이. 예, 본인이 나하고 한 10여 분간 얘기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다 틀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나네 예전에 보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그래가지고 준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에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이 더해진 거고요. 이 전용 주거 지역은 진짜 미안한데 다시 둘러 세 분이 돼. 또 세 분이 돼. 1종하고 2종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전용 주거 1종은요. 단독주택 중심이에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곳입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은요.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를 말해요.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인데 주로 단독주택이 있으면 전용 주거 일종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인데 주로 공동주택 중심일 때는요. 전용주거 2종이야.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인데 아파트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연립이나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 이 전용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더 미안한데 여기 일반 주거지역은 3개로 세분이 돼.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세분이 되는데요. 일반 주거 1종은 우리가 저층주택이라 그래요. 저층주택 중심의 오는 편리한 주거 환경 확보하는 것이에요. 편리한 주거 환경. 그러면 일반 주거 지역은 새롭게 만들어진 주거 지역을 말해요. 새롭게 만들어진 주거 지역.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거나 신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거의 다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근데 일반 주거 지역이 일종은 저층 주택 중심인데 이때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해요. 4층 이하를 말, 4층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는 우리가 5층부터가 아파트거든. 그래서 일반 주거 일종은 아파트를 못 지어. 왜? 4층밖에 못 짓거든. 그럼 일반 주거 일종 우리가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보면은 거기 아파트도 들어서지만 단독주택 단지들도 있죠. 거기는 아파트가 없다. 여기 일반 주거 1종이겠구나 보시면 돼요. 예. 일반 주거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이 이건 층수 제한이 없어요. 일반 주거 2종은 층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옛날에 중개사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도 일반 주거 2종은 15층 이하로 배웠어. 예전에. 그러다 법이 개정돼서 18층 이하로 배우신 분들도 있고 현행법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최고 층수가 15층이다 그러면 거기는 거의 다 옛날에 일반 주거 2종이었을 거예요. 일반 주거 3종은요. 중고층이에요. 중고층 주택. 역시 층수 제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층수가 20층 이상이다. 20층 이상이다. 예, 그러면은 거의 다 일반 주거 3종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이게 주거적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어디 사는지 대충 짐작이 되죠? 본인 어디 사시는 것 같아? 일반 주거 3종? 그러면 20층 높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 본인이 대충 어디 사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사시는 분 계세요? 예? 없어요?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사시는 분 제가 2명 만났었어요. 2명 지금까지. 그분이 그 충청남도 거기 어디야 저기 당진에 사시던 분들인데 2명이 마을 친구예요. 동네 친구. 그래서 그 충청남도 그 당진에 사시던 2분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농어가 주택에 사시던 분들이야. 농어가 주택은 지을 수 있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근데 2 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의기투합해서 서울로 유학을 온 거예요. 중개사 시험 보려고. 예. 왜 그러냐면 당시만 해도 옛날에 인천 제철소 막 들어서는데 부동산이 막 활성화가 됐는데 중개사들 대부분이 자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동네 다 빌려 산 거라는 거지. 자기네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 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원주민이라는 거 본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자격증을 따오면 우리는 대박을 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오신 거예요. 그때는 인터넷 동영상도 없을 때예요. 공부할 서울밖에 없으니까. 유학 오셔가지고 고시원 잡아놓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둘 다 붙었어요. 2분 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래 자기네 집이. 본인은 몰랐어. 공부하기 전까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인지 몰랐어. 단지 농어가 주택밖에 못 짓는다고 알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이 농림지역은 많았어요. 예전에 농림지역은요. 관리도 많았는데 처음 제가 한 2분 봤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끔마다 우리 여러분들 아까 나는 자연인이다. 예. 그거 보면은요. 뭐 저렇게 사는 것도 재미는 있겠지만 아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루에 이 수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막 놀리고 이렇게 살다가 나보고 하루에 막 1명, 2명 만나고 이거는 나 못 살 것 같아. 이게 안 해. 이게. 그렇죠? 우리 누님들 놀리는 재미로 사는데. 예. 자, 그래서 주거지역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알겠다. 이제 상업지역도 다시 4개로 세분이 돼요.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 4개입니다. 그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지역이에요.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특징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업을 하는 곳이에요. 일반적인 상업하는 곳인데 요 일반 상업지역이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실수를 하셔요. 왜냐하면 일반 상업지역의 대표적인 데가 명동역 근처, 그 다음에 논현역 근처, 을지로 일대, 종로 일대 이런 데가 거의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 상업지역은 다 명동역 주변 생각하거든.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 가다 보면은 못 가서도 일반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럼 황량해. 일반 상업지역은 상업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놓은 곳이에요.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 편차가 심해요. 일반 상업지역이. 그래서 잘 된 것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보지만 못 될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업하는 곳입니다. 예. 자, 이제 근린 상업지역은요.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업지역을 근린상업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근린상업지역을 가보면은요, 거의 다 재래시장이야. 그러니까 재래시장 거의 다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근데 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일용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그래요. 일용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그래요. 이 서비스가 무슨 아가씨 서비스 그런 거 아니에요. 간판 달아드립니다. 보일러 고쳐드립니다. 용역의 의미예요. 예, 서비스 공급한다. 그래서 근린상업지역은 거의 다 재래시장인데 우리 신도시에는요. 재래시장이 없잖아. 신도시는요. 주택과 주택단지하고 간선도로 사이에 있는 상업지역이 거의 다 근린상업지역이에요. 신도시에는.
유통상업지역은요. 유통 기능을 증진시키는 곳이에요. 유통 기능.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의 특징은요.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차량 기지나 차고지나 화물 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이런 데가 유통상업지역이에요. 차량 기지, 차고지, 화물 터미널, 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 이런 데가 보통 유통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있고요. 그럼 이 상업지역 종류 4개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 다음 중 상업지역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 상업지역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 보니까 상업지역에서요. 요즘에 그 시간당 얼마 주나요? 이거 6천 원? 나도 그건 할까? 많이 주는데.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알바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인데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도 근육이 있더라. 예. 이렇게도 외워야지 저도 하겠어. 예.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예.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다시 3가지로 세분이 돼요.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입니다. 그러면 이 준공업 뒤에 공업이 본래 기능이고 다른 기능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뜻이에요. 준공업은 경공업 플러스 주거나 상업, 주거 등등의 기능이 더해지는 게 준공업지역인데 경공업이니까 섬유나 신발 이런 것들이 경공업이잖아요. 서울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은 성수동 일대, 성수동.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잘 여쭤볼게요. 성수동 일대가 이제 준공업지역인데 그 지역의 분위기는 성수동 이마트가 이렇게 있고 큰 거, 이마트 본사가 이마트가 있고 그 옆에 아파트 단지가 쫙 있는데 아파트 단지 담벼락 옆에 공장들이 쭉 있어. 예. 근데 그 공장이 한강이 다 보여. 그러니까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공장 어때? 분위기가 어울려? 그래서 재봉틀 돌리는데 옆에 보면 한강이 쭉 보여. 예. 손을 꼬매 쳐다보다가. 그러니까 조망권이 확보된 공장 왠지 좀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좋은 위치에 공장이 있는 것보다는 딴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 공장들을 갖다가 도시 밖으로 옮기는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 이 공장을 갖다가 도시 밖으로 옮기는 거. 1번 강제 이주시킨다. 2번 규제를 완화해서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해준다. 2번인 거예요. 규제가 완화가 되잖아요. 땅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거기 공장 계속 하고 싶어져? 팔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규제 완화해주면. 그래서 지금 성수동하고 영등포 준공업지역, 저희 금천구에 무슨 준공업지역 있잖아요. 같은 준공업인데 성수동 준공업지역이 위치가 제일 좋아. 예. 한강이 쫙 보이는 그 공장이야. 공장에 한강이 보여. 아파트는 안 보이는데. 준공업적이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전용공업지역은요. 전용은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하는 곳이에요.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하는 곳입니다. 공해성 공업. 근데 어느 나라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이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산업 연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산업의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그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공해 물질이 많이 나와요. 이걸 버릴 때는 바닷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전용 공업적은 다 바닷가에 있어요. 예, 바닷가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요, 이 전용 공업적으로 지정할 만한 땅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아무데나 마구 지정해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 전용 공업 지역만큼은요, 국가나 지자체가 마구잡이로 지정을 못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야 돼. 일단 바닷가 주변인데 바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항구가 근처에 있어야 돼. 물건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공장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집안이 튼튼해야 돼, 집안이. 그리고 지진 때를 피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갖다가 다 확인해 보니까 지을 데가 없어. 전용 공업지 시행할 때가.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다가 새만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새만금 사업이 끝나면은 전용 공업지역을 다 확보해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전용 공업지역 확보예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용 공업지역은 다 확보한다. 그다음 부수적으로 새만금 안쪽 있죠. 그러니까 새만금에서 바다에 접한 곳은 다 전용 공업지역이 돼. 그 안쪽은요 골프장이 들어서. 그래서 새만금 사업 시작한다고 결정됐을 때요. 저한테 전화가 막 와요. 새만금 사업하면은 어떻게 부동산이 변화가 생기는가. 당연히 골프장이 다 매물로 나오지. 공들을 하니까 골프 회원권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제 주변에 보니까 골프장 회원권이 싸게 나왔다고 사신 분이 있었는데 살 때 가격의 지금의 4분의 1이 됐어. 4분 1토막 난 거예요. 예. 바로 이제 이게 전용 공업지와 관련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전용이나 중공업도 아닌 게 나머지가 다 일반 공업이에요. 일반 공업의 뜻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곳입니다. 공업을 배치하는 데가 여기가 일반 공업 지역이에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녹지 지역, 녹지 지역. 다시 세 개로 세분이 돼. 보존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 이렇게 세 개로 세분이 되는데 보존 녹지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둬야 돼. 보존해야 되는 녹지예요. 있는 그대로. 보존 녹지는 절대 개발을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완충 녹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보존 녹지예요. 절대 손 못 대. 그런데 기획부동산 이거 팔아먹어 보존 녹지. 예. 산 사람 자기 땅에는 못 들어가. 예, 보존 녹지. 예. 그다음에 이제 생산 녹지가 있는데요. 생산 녹지는 뜻을 잘 알아둬야 돼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에요. 개발을 유보한 지역입니다.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에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 이게 생산 녹지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도시 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거든. 봤어요 혹시? 도시 지역 안에 농지가 있다고. 도시 지역 안에 농지는 100% 생산 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다. 용도 지역 확인해 보면은요. 바로 생산 녹지로 지정돼 있다고. 그럼 우리 도시 지역 안에 농지에서는 주로 어떤 걸 재배하나요? 예? 주로 어떤 걸 재배하고 있어요? 도시 지역 안에 농지는 주로 꽃을 재배하는 화훼 농업이라고 하죠. 화훼. 예. 자, 만약에 농림 지역에서 꽃을 재배하면요. 농림 지역 이게 팔리나? 꽃이? 다 파는 다 도시 지역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농림에서 도시 지역 가져오다 보면 다 시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소모가 많은 농작물은 도시 지역 안에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바로 생산 녹지인데 거의 다 화훼 농업을 해요. 꽃을 키우는데 그 생산 녹지 지역 가서 이제 꽃 키우고 있는 그 아가씨한테 아가씨 이거 꽃값이 얼마에 물어봐야 되는데 유식하게 말한다고 아가씨 그 화대가 얼마에 더 혼난다. 한 대 맞는다니까. 예. 그냥 꽃값이 얼마에 물어봐야 돼. 예. 거기가 어디야? 생산 녹지죠. 생산 녹지. 그래서 개발 건물 지어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농업이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농업적 생산의 개발 유보한 거예요. 농사 짓는 게 더 많이 벌어요. 건물 짓는 것보다. 예, 이거 생산 녹지인데 최근에 생산 녹지 지역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가격이. 왜냐하면 꽃이 안 팔려 요즘에요. 김영란법 때문에 꽃이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에서 스승회 날 때 카네이션 못 달아줬습니다. 학생들이. 카네이션 다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이 나오는 바람에. 카네이션을 이제는 팔 수가 없어가지고 다 망해버려. 카네이션 것들. 예, 그냥 카네이션은 이게 되게 달아주는 거잖아. 이거 금지야. 금지. 그래가지고 다 망했어요. 야, 지금요.
가격이 싸게 좀 떨어졌다는 거죠. 생산 녹지 가격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연 녹지가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이에요.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인데 어떤 초보 공인 중개사는 오로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데만 중점을 두고 개발되는 곳이 그러면 안 돼. 제한적인 게 더 커. 거의 개발은 가능한데 거의 개발이 안 돼. 그러면 저기 자연 녹지가 어딘가 하면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주말에 등산 가는 산 있죠. 거기가 자연 녹지예요. 그래서 주말에 등산 가는 도시 지역 내에 사는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고 그다음에 아까 용도 구역 중에서 그 위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보통 지정돼 있다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보통 지정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자연 녹지 지역이 개발이 된 것이 몇십 년에 한두 건 정도가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 저기 남산 우리 주말에 등산 가거든. 남산에 그 남산에 남산 타운 아파트가 들었었어요. 지금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다 자연 녹지인데 예,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거든. 그래가지고 남산 타운 아파트 같이 남산에 아파트 들어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특혜 시비가 있었다고요. 법적으로는 뭐 제한 가능하다니까 개발 가능. 그다음 몇 년 전인가요? 뉴스에 크게 관악산에 그 아파트 짓겠다고 허가해 준 거예요. 관악산에 자연 녹지 지역인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가끔요.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자연 녹지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있죠. 그건 대박이에요. 완전히 자기네 집 아파트 마당이 산이거든. 마당이 산이야. 예. 자, 그래서 이 도시죠 이렇게 세분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많네, 그렇죠? 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이걸 못 외우는 사람은 없어. 예. 영어 공부하다 보면 알파벳은 다 외우게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좀 빨리 외우면은 뒤에서 공부할 때가 쉬워집니다. 빨리 외우면은요. 자, 이 관리적은 다시 세 개로 세분이 돼요.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로 세분이 됩니다. 그럼 이 보전 관리 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좀 곤란한 지역이에요. 생산 관리는 농림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좀 곤란한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보전관리 지역이 필요하냐 그러면요. 자, 여기가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바로 옆에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딱 서 있는데 내 왼쪽 다리는 도시지역이 있고요. 오른쪽 다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 극과 극이지 이거. 이럴 때는 완충지대가 필요해. 도시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이에 보전관리지역 필요한 거지. 농림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에는요. 생산관리지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도시지역 편입 예상되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그랬죠. 이 계획관리지역이 예전에 거의 준도시지역이에요. 예전에 거의 준도시지역이 지금의 이제 계획관리지역과 거의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요거는 세분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용도지역 4개 중에서 세분되는 것은 2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밖에 없다고요. 아셨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백지를 하나 놓고 이걸 다 써봐야 돼. 그렇게 막 함순식으로 그러지 말아요. 예. 백지를 하나 놓고 한번 써보는 거야. 외워서. 중간에 막히면 책 한번 펴서 보고 해가지고 한번 자기 손을 완성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공부하기가 더 쉬워져.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외울수록 우리가 이제 구구단을 빨리 외울수록 좀 편하잖아. 똑같아요. 빨리 좀 외우시면 좋아요. 예. 자, 이 책을 한번 보겠어요. 어디에 보시냐 그러면 자 151페이지
용도 지역에 이제 의가 나오거든.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 놓은 게 용도 지역 그러는데 거기에 보시면은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 지역의 특징 중복 지정이 안 돼.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쓰는 것은요. 이걸 안 해놓으면 시험장 가서 하늘이 노래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복 지정이 안 돼. 용도 지역은.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예요. 전용 주거 일종 겸 뭐 일반 주거 일종 이런 거 안 돼.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하나로만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중복 지정이 안 된다고 용도 지역은. 예. 자, 그래서 그거 보셨고 의의는 받고 그다음 뒤로 넘겨서 용도 지역 분류 어느새 공부 다 했네. 그렇죠? 153페이지 세 분도 어느새 공부 다 했어. 예. 그다음 154페이지 용도 지역 지정 절차는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으로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밑에 예외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 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용도 지역 지정하거나 변경을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고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위반하고 결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그러니까 위반 결정 없이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예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외는요. 지금 잠시만 들어두고 이해하면 그걸로 끝이야.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지금 들어만 두세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다가 예전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항만구역이라고 해요. 항만구역. 인천 앞바다. 예? 그다음에 속초 앞바다 있죠. 그럼 인천 앞바다나 속초 앞바다는요. 바다 위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바다 위에. 그럼 이 바다 위에 시설물을 지을 때 저 바다는 어느 지역으로 봐야 되는가? 도시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바다를. 예. 왜냐하면 그 바다에 물이 찰랑거리는 땅이 도시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연장해.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부터 물이 찰랑거리는 인천 앞바다나 속초 앞바다,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 물고기 잡는 항구가 어항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어항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어항이라. 혹시 집에서 어항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어항. 혹시 어항이 있어 집에 누구? 어항 있는 분. 어항 같은 거 혹시나 키울 때는 물고기 숫자를 갖다 짝수로 해야 돼. 물고기 숫자를. 어항 키울 때는. 우리 풍수지리에서 물고기는요. 짝수로 키워야지만 이 돈을 불러. 제일 좋은 숫자가 6마리야. 6마리. 그래서 6마리가 이 물결을 갖다 파장을 하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 4마리, 6마리인데 제일 좋은 6마리예요. 그 다음에 동남 방향에 집에서 동남 방향에다가 어항을 놓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숫자가 7마리예요. 예. 풍수지리에서 물고기 숫자 7마리 제일 나빠요. 예. 예전에 제가 그 부동산 계약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침에 나갈 때 우리 와이프한테 이마트 가가지고 이마트에 물고기 팔거든. 금붕어 팔거든. 빨간색. 근데 금붕어를 갖다가 6마리 사가지고 동남 방향에다 두라 그랬거든. 어항을. 그런데 그날 밤에 계약이 깨졌어요. 그 집에 들어왔는데 다 자고 있더라고. 불 켜서 딱 보니까 동남 방향에 어항이 있는데 보니까 7마리가 있는 거야. 근데 불어서 깨워서 이게 7마리였더니 서비스를 하면 서비스. 6마리를 샀는데 서비스를 하나 더 넣어줬다는 거지. 내가 7마리 하면 안 되는 이게 까먹은 거지. 서비스를 받아오면 안 되는 건데 한 마리를 끼워주는 7마리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잘 깨진 거예요. 예. 그런 어항이 아니라 이 어항구역은 물고기 잡는 항구야. 어항구역은. 그래서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의 그 앞바다 우리는 공유수면 그래. 공유수면. 예. 원래는 우리 공유수면은 3개를 말해요. 바다, 호수, 강 그러는데 바다, 호수, 강을 우리는 공유수면 그러는데요. 우리 공법에서는 거의 다 공유수면은 바다를 말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공유수면 하면 거의 다 바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한 일주일씩 결석하시는 누님이 계셔요. 여름에.
그래서 갔다 왔는데 눈이 있는 데만 하얘.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공유수면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바다 갔다 공유수면. 예. 그러면 우리 여기 공유수면이 바로 도시적이에요. 도시적 그냥. 예.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도시적 돼버리는 거예요. 3번에 보면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도 지정하면 바로 도시적 돼. 그냥. 택지개발지구, 하남미사지구 있죠. 하남미사지구 지정한 바로 그날 도시적 되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바로 도시적 돼버려요. 예. 도시적으로 바꿀 필요도 없어. 거기 보면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지정에도 도시적 돼버려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전원주택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가 추천해 줬대. 자기 살 거래요. 그래서 전원주택 짓기 좋은 땅을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래. 이때 전기는 전기 만드는 거야. 이때 전원. 그러니까 전원일기가 아니라고. 예? 일용이 엄마 나오는 전원일기가 아니라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하는 데를 말해. 예. 근데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이분은 전원주택 짓는 줄 알고. 근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가 설명 안 해줬어. 예. 나중에 가보니까 그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 고압선이 지나가. 우리가 이른바 선화지라 해서 선화지가 바로 전원개발사업구역이야. 예. 그래서 전원개발사업구역에 갔더니 발전소가 있는데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수력발전소는요. 자, 우리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해도요. 도시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도저히 도시적에 설치 못하는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 있죠. 송전용 철탑은 농지 위나 임야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목적일 때는 도시적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화력발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지금 거기는 도시적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입안 결정 없이 그냥 자동으로 도시적 돼버려요. 그냥. 예. 바로 발전소 설치하면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하던 학원에요. 저한테 5년간 야간반 학생인데 5년간 배웠다가 떨어지신 분이 계셔요. 5년간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가르치기 전부터 학원을 다녔으니까 한 8년 정도 다니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5년 동안 제 질문에 딱 한 번 대답하셨거든요.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우리 화력발전소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당인리 발전소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감동받았어. 5년 만에 딱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당인리 발전소가 화력발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분이 한국전력 근무하시는 분인데 거기 근무하셔. 당인리 발전소에. 본인이 하나 마신 건데 네, 그분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저기 이마트에서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이마트 성수 이마트 주차장에 만났어요. 그래서 하도 오랫동안 얼굴 보다 보니 안 까먹지 당연히. 예. 차마 이제 합격 여부는 못 물어보겠고 인사만 했습니다. 예. 그분 얼마 전에 봐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난 게 이거예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하면 당연히 발전소 같은데 거기가 전원개발사업구역 도시적. 예. 그 다음에 이번 공유수면 매립지. 우리 바다를 메우잖아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바다 맥북이라 그래. 조금 유식하신 분은 간척사업 그래요. 여러분처럼 이 공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유수면 매립 그래. 배운 티가 막 나지 않아요? 공유수면 매립. 그래서 바다를 메울 때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동일하면요.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바다를 메우는 목적이 농지 확보를 위해서 바다를 메우는데 이웃한 지역이 다 농림지역이야. 그럼 매립지는요. 자동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돼. 그런 뜻입니다. 예.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거기 행위자 볼 건데요.